최근 한 두 달간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꾸물꾸물꾸물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많이 고점이니까 많이 하락할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긴 해요. 근데 이렇다고 뭐 내일 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지 아니면 계속 더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옵션 이 매수하는 이 수량을 보면은 뭐 한 개에서 뭐 다섯 개 요런 소량의 옵션을 사기보다는 좀 이렇게 대형 테크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옵션 수량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큰 손들, 뭐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차트고, 요 보라색은 VXN이라고 이거는 나스닥의 변동성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빅스라고 알고 있는 빅스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스닥의 이제 빅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좀 비슷한 현상이 언제 일어났었냐면은 작년 8월 달에도 이 빅스, 나스닥 빅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나스닥이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죠? 뭐 소프트뱅크 그 손정이 뭐 나스닥의 고래라고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루머가 있었고 이런 언론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나스닥 변동성 지수가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셋업도 보면은 지금 요 때부터 한 6월 말부터 이제 변동성 지수가 거의 뭐 요 2020년 요 3월 이후로 거의 역대급 최저점을 찍고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 이 나스닥 빅스 혹은 그냥 빅스 인덱스가 쭉 상승할 시기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빅테크들 빵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의 지금 옵션 매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 2020년 이때 여름이 좀 그렇게 됐어요. 뭐 손정희 회장 그 소뱅 말랑은행에서 이 많이 샀다. 이 나스닥 콜옵션 상승 베팅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때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QQQ나 뭐 TQQQ 이렇게 뭐 사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 여기 VXN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같이 불안해 할 필요 없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꼭 무조건 이 빅스가 상승한다고 하락하는 건 아니니까 요 때를 한번 참고 삼아 가지고 한번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떨까도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이 2021년 4월 달에 거의 한 6만 불 좀 넘었었죠. 뭐 한국 돈으로 하면 8천만 원, 뭐 9천만 원 뭐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쭉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이 보통 기관 이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 주식에 아까 설명드렸던 S&P 500의 변동성은 이 빅스로 확인을 하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VXN 이걸로 이제 변동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변동성이 크면은 뭐 헤지 펀드라든가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변동성을 위해서 거래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뭐 큰 고래들이라고 하는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좀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손들이 이때 많이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변동성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솟았을 때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뭐 6만 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변동성이 많이 내려왔어요. 비트코인 변동성이요. 그리고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 보면은 딱 그 한창 막 상승할 때 있잖아요. 2021년 한 6월 달 뭐 요쯤에, 2020년 6월 달이네요. 그래가지고 2020년 6월 달 요때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 뭐 3만 2천 불, 뭐 3만 5천 불, 뭐한 3만 3천에서 한 4만 불로 볼까요? 네, 한 요 정도에서 머물렀거든요. 지금 이때하고 변동성이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예전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예전처럼 이 시점의 변동성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할지 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 변동성이란 거는 항상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요. S&P 500 그리고 이제 나스닥 여기도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살짝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요. 요게 이제 증시에 살짝 영향을 주는 듯 하면서 뭔가 뒤를 찜찜하게 만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 3차 피크가 올까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인데 지금 요 백신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거고 요거는 이제 파이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따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왼쪽에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이 감염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병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았을 때 보통 두 번 맞잖아요. 그 요거는 이제 두 번 맞았을 때 두 번 맞으면은 이렇게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 감염이 만약에 1차 접종만 하면은 이 예방 효율성이 33%고 두 번을 맞으면 60%로 이 효율성이 효과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면 33% 해가지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접종을 맞으면은 이 인펙션, 이 감염률이 이 88%로 올라간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거에 대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만 해도 현저하게 요거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할 그런 뭐 효과성인데 1차 접종하면은 71% 그리고 파이자 같은 경우는 94% 그리고 이게 2차 접종을 하면은 96% 올라가고 2차 접종을 하면 92% 올라가요. 그래서 총 종합적으로 보면은 3차 피크에 대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는 변동성은 거의 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는 개인 판단의 영역이고 근데 과학적 데이터로 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차 요 피크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우리 증시에 큰 변동성을 주겠냐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런 데이터, 이런 숫자를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2020년 여기 3월 요때를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요때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다시 보면은 확실히 이 감염률 요거 같은 경우도 2차 접종까지 하면은 60%, 88%. 그러니까 이 두 개 60%, 88%, 72, 96. 92, 96. 요거를 보면은 병원에 갈 확률은 거의 뭐 아예 없진 않지만 현저하게 이렇게 90% 이상 예방이 된다. 감염은 아무래도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접종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고안해내고 생각해내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이렇게 심하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로 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상태를 유지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란 거,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나스닥 변동성 지수 있잖아요. 이게 뭐 2000년, 2020년 6월하고 지금 뭐 2021년 뭐 지금 7월이죠. 이때하고 좀 뭐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거를 또 보면요. 이렇게 금융 상황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이건 골드만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굉장히 금융 이 컨디션이 되게 뭐 낮아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타이틀이 뭐 긴축이라 나와 있잖아요. 돈의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금융 상황을 굉장히 이지한 이런 상태다. 유동성이 충분히 넘쳐 흐른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이렇게 뭐 고점을 한 7월 한 두 달간 이 5월부터죠. 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나스닥이 뭐 이렇게 오르지 않았지만 뭐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뭐 갔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고점이라고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에 언제 하락은 언젠간 하겠죠. 하지만 지금 7월달 지금까지 저랑 살펴본 몇 개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기에는 하락할 거를 무서워가지고 발을 빼는 거는 조금 잃어버리는 게 더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오펙 이 플러스에서 뭐 회의도 결렬되고 다음에 회의 일정도 뭐 잡지도 않고 이제 예전에 이제 감산 혹은 증산 뭐 이런 기조 이런 트렌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OVX 같은 경우는 OVX요. 요거는 이제 오일의 빅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픽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일이 그 오펙 회의 그 다음 그날 살짝 올랐다가 계속은 아니죠. 뭐 한 2, 3% 살짝 내려갔어요. 오일도 좀 계속 올랐잖아요. 살짝 요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 오일 가격하고 이런 뭐 에너지 회사들, 이런 기름 캐는 회사들 이 주가가 같이 꼭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오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오일 가격하고 이게 뭐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묶여 가지고 같이 뭐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이런 뭐 에너지 회사들이 같이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이 주식은 실적에 의해서 이제 결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엑소모빌 투자하든 뭐 쉐브론을 투자하든 뭐 억시덴탈을 투자하든 이런 주식은 결국 1년에 딱 4번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오일 가격 WTI가 오늘 조금 뭐 한 1, 2%뭐 하락을 하고 뭐 한 이틀 동안 몇 프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일 가격의 변동성이 살짝 이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주식이에요. 결국 이 주가는 돈을 얼만큼 잘 벌어가지고 이 주주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환원을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물론 이 오일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러죠.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오일 1배럴을 캐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뭐 30불 뭐 초반에 캐는 회사도 있고 뭐 40불에 캐는 회사도 있고 45불에 캐는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뭐 심해 유전 같은 거는 좀 제외를 해야겠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많이 쳐가지고 45불이 뭐 오일 원배럴 한 통 캐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따지면은 지금 오일 가격 같은 경우가 그냥 70불이라 따져도 이렇게 보면은 25불이라는 금액을 충분히 수익을 지금 더 내고 있거든요. 전에 불과 1년만 하더라도 이때는 WTI가 예를 들어서 약 50불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45불만 돈을 비용 지출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5불밖에 못 벌었잖아요. 한 통 팔아가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70불이잖아요. 그럼 한 통당 추가로 25% 25% 아니죠. 25불이 추가로 돈을 더 번다. 그럼 결국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딱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실적을 보고 더 앞으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은 실적 보고 바로 그냥 팔아버릴 건지 여기서 그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오일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뭐 픽업했다고 해가지고 살짝은 아니죠. 뭐 한30% 올랐으니까 이렇게 스파이크 쳤다고 해가지고 오일 가격이 뭐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에너지 회사들의 이 주가까지 같이 하락하느냐, 그거는 저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